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취학아동을 둔 부모들이 귀촌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마땅히 없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귀촌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자라는 정책은 서로 좀 배치돼 있어 보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가 없어지면 농어촌 지역의 젊은 층들이 떠나게 되고 그로써 농어촌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활성화의 부수적인 문제로 작은 학교를 고민해봤다면 이제는 좀 시각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그 5번째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정선의 갈래초등학교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무성한 풀과 지나가는 바람만이 남아있는 정선의 폐광산촌. 그곳에서 푸른 꿈을 꾸고 있는 특별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5번째로 찾은 학교는 정선 갈래초등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어떤 수업하러 가요? 대덕산으로 생태 체험하러 가요. 한백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갈래초등학교. 주변 경관이 뛰어나다 보니 경관을 활용한 수업이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찾아간 날도 체험학습에 나갈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수업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최대한 자주 나오려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나무 이름 하나 풀 한 포기의 이름도 알기 어렵다는 요즘인데요. 갈래초등학교 학생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동화 같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연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근데 그 별이 아침에 마침 이렇게 갑자기 해가 떠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면 그 별이 이렇게 가지 않겠죠? 그래서 바로 이 꽃이 마치 별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대덕산은 생태적 우수성이 높아 환경부에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곳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생태체험은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갈래초등학교의 산촌형 생태체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연과의 충분한 교감이었습니다. 새소리도 듣고요. 꽃도 직접 만져보면서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예쁜 것 같고 좋아요. 생태체험의 두 번째 방법은 고차를 찾아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것인데요. 대덕산과 한백산 사이에 위치한 정암사가 오늘 학생들의 배움 목적지였습니다. 네, 지금 이곳이 보통 절보다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5대 정멸 부분 중 하나라서 저희 학생들이 요즘 사회 시간에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장을 대표할 만한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한번 현장 답사를 와봤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뿌리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입시를 떠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역사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지역 사찰의 역사만 알아도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보물 410호 수만호탑을 보면서 탑이 세워진 고려시대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지 않을까요? 친구들이랑 수만호탑까지 힘들게 올라왔잖아요. 수만호탑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신기하고 책에서 보는 역사 말고 직접 보니까 더 신기해요. 갈래초등학교의 산촌형 생태체험, 그 세 번째는 바로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식물을 기르면서 관찰력도 키우고 식물에 대한 책임감도 배우게 된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텃밭을 함께 가꾸는 친구에 대한 배려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다 같이 텃밭 가꾸기 하고 있는데 애들이 좀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 얘들이 너무 좋아하죠. 어떤 면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우리 책에서 봐왔던 거와는 달리 직접 이렇게 심어보고 켜보고 하니까 뭐 너무 좋아하고 이게 열렸을 때 나중에 열렸을 때 그 맛을 볼 그때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다양한 생태 체험에 이어 예체능 부분에 대한 교육도 꼼꼼히 이루어지고 있는 갈래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학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능실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주로 미술이나 음악 공부를 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오카리나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연주 실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예능실에서 오카리나 배웠는데 예능실이 생겨서 좋은 점이 있어요? 예능실은요, 소리가 더 예쁘게 들리고요. 더 좋은 거는 되게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연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공간은 예능실만이 아닙니다. 인근에 마련된 특별한 공간, 그곳에서도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본교 주변에 3탄 아트마인이라는 새로운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하고 본교하고 이 기관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학생들한테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하나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학생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버려졌던 폐탄광 건물이 문화예술 테마파크로 재탄생됐고 그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갈래초등학교 학생들도 함께하게 된 것인데요.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이색적인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생애 첫 작품인데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갈래초등학교와 3탄 아트마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미 함께 가꾸는 텃밭도 조성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누구도 찾지 않았던 녹슨 공간에서 푸르게 시작되는 새로운 도전. 함께하는 갈래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겠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갈래초등학교의 장점이 무척 많은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점, 바로 갈래초등학교의 골프 특성화 교육인데요. 전교생이 교내에 마련된 연습실에서 골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골프는 한국 선수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한국 골프계의 꿈나무들이 50여 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열심히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재미있고 좋아요. 저희 갈래초등학교 교육가족은 골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골프 교실을 이제 실시함으로써 체력의 증진 및 또 적성, 소질 개발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 교실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작은 학교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학교에서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기회도 되고 더욱 더 나아가서 이제 학교와 지역이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적인 입장에서도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갈래초등학교의 골프 연습장은 총동문회에서 빈 교실을 활용해 만들어준 것인데요. 연습장만이 아니라 골프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매 결혼을 통해 합동훈련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갈래초등학교 출신의 세계적인 선수를 기대해봐도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골프를 배울 수 있었던 데에는 총동문회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지원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에 탄광촌이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게 강가에 있는 시커먼 그림만 그렸는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이제 여기에 강원랜드가 생기면서 골프장이 생겼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그래도 골프의 추억, 지역의 추억을 좀 남기고 싶어서 우리 이제 동문들이 골프 후원회를 만들어서 골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신력의 스포츠라 불리는 골프.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2011년에 창단됐음에도 골프부의 성적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잘 친다고 너무 자만하지 않고 또 열심히 꾸준히 연습하면서 그런 프로 골프 선수가 되고 싶어요. 회광촌의 소규모 학교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활용해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작은 학교. 정선 갈래초등학교의 커다란 꿈이 희망이 되어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검은 강밖에 그릴 게 없어서 후배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선배의 말이 인상 깊은데요. 선배의 이런 관심과 지역민의 사랑이 더해져서 갈래초등학교의 희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 환경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또한 작은 학교만의 장점일 텐데요.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갈래초등학교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양양에 있는 한남초등학교로 가보시죠. 자연과 벗하며 짙어지는 녹음처럼 꿈을 키워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연을 닮아가는 학생들. 작은 학교의 희망이 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오늘 찾아온 학교는요, 양양에 위치한 한남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자연과 함께 또 자연을 통해서 희망을 배워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수업 시간인데 운동장으로 향하는 학생들. 알고 보니 한남초등학교에서는 수업에 자연을 담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머리 아픈 수학도 이처럼 자연을 배경으로 오감을 통해 배우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좋고 선생님들은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일석이조겠죠. 수학하면 책으로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수업 방식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만 길이를 재게 되면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생태 환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실제 열매의 길이 아니면 나뭇잎의 길이를 잰다면 학생들의 창의성도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학교 생태와 연관된 훌륭한 수업이 될 것 같아서 책의 활자를 끄집어내 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남초등학교. 수업 재료가 자연이다 보니 가르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관찰부터 직접 기르고 수확하는 것까지 학생들에겐 다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경험 잊혀지지 않겠죠? 할머니 생각이다. 할머니가 밭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거랑 모습이 떠올라. 책에서 보던 거를 직접 자연에서 해보니까 재밌어요. 저희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식물의 한 살이라는 단원을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몸으로 와닿지 않으면 배운 것이 그냥 배움으로만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몸으로 와서 지난번엔 꽃을 봤고 이번에는 감자를 직접 캐니까 손으로 만지면서 식물의 한 살이를 제대로. 흥미 유발, 재미있는 수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생 동아리 활동도 눈에 띄는데요. 화상 영어를 비롯해 우리 가락을 통해 흥겨움을 알아가는 가야금. 단아한 음색이 아름다운 플루트까지 학생들의 열정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4, 5, 6학년으로 구성된 밴드도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결성돼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2학기에는 공연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툴지만 노력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야, 우리 친구 방금 정말 열정적인 무대 선보였는데 밴드 연습하면서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학기에 공연하다니까 설레요. 일단 화상영어나 밴드 활동 같은 경우는 교과 외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과후 활동인데요. 화상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들하고 접할 수 없는 산골 아이들이 더 친숙하게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밴드 활동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음악을 스스로 원하고 그다음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아니면은 학업에서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여가 활동을 즐기는 걸 또 다르게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과 수업을 자연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수업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남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이 이번에는 매실 따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이 또한 생태 체험의 준비 단계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한남 생태 체험 때문인데요. 매실 효소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과학 시간에 책을 통해서 달달 외웠던 효소의 단백질 성분. 한남초등학교 학생들은 효소를 직접 만들면서 기억하게 되겠죠. 이런 경험 기억이 학습과 창조의 능력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경험이 미래의 힘이 되겠죠.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물고기도 보고 매실도 담그고 정말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는 보시다시피 천혜의 자연환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속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의 심성도 발라지고 또 창의력도 키워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열매도 수업 재료로 사용되는데 양양의 대표적인 물줄기 남대천이 빠질 수 없겠죠. 남대천 생태체험은 연중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곳 남대천에 우리 학생들이 모두 모였는데 오늘은 어떤 수업인가요? 저희 학교는 생태 중심 체험학교로서 3월 달부터 생태 체험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과 물론 창의적 체험 활동하고도 많이 연계해서 하는데요. 이곳 바로 우리 학교 뒤에 있는 남대천에서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고 수중 생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많이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연계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직접 물고기도 잡아보고 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수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놀이와 접목시켜 아이들의 호기심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시간. 바로 남대천에서의 생태체험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학생들에게는 더 큰 재미를 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물고기의 특성, 길이를 재보는 학생들인데요. 피서철이 끝나면 물의 오염도도 조사한다고 하니까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겠죠? 아빠랑 물고기 잡는 게 재미있었고 남대천은 깨끗이 계속 보존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찾은 곳은 교내에 있는 나비체험관입니다. 나비의 일생을 관찰하고 배우는 공간인데요. 한남초등학교는 생태체험 공간을 다양하게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생태체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또 다른 생태체험관에서는 학급별로 누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징그럽다 생각할 만도 한데 누구도 체험에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누에를 키우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시작되었고요. 실제로 3학년 교과 과정에 이 생물의 한사리를 통해서 사람의 일생을 또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생들이 누에를 키우면서 조금 변화한 점이 있나요? 네, 우리 아이들이 참 매일마다 뽕잎을 따다가 여기 누에들한테 주면서 하루라도 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책임감이 있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누에고치에서 실을 감아보는 학생들. 이런 체험은 직접 누에를 키우지 않고서야 경험할 수 없는 일일 텐데요. 조심스러운 학생들의 손길에서 누에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조선시대 왕후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은 큰 학교에서 해보지 못했던 자연적인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해봄으로써 자연과 쉽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경험을 함으로써 나중에 커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학교만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색이라고 생각해서 학부모로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한남 생태체험의 마지막은 운동장에서의 야영이었는데요. 어린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되겠지만 부모님들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직장 다니고 농촌 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하니까 되게 재미있고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뛰놀고 또 건강하게 크는 것을 그런 걸 원합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에서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키우고 또 고운 심성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드넓은 자연이 수업 안에 있고 그 수업을 통해 경험 기억을 하는 양양 한남초등학교 학생들. 공부는 멀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사실을 깨닫는 학생들을 보면서 희망이 물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는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5.2%가 감소했고요. 도시 지역은 그 사이 29.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는 텅텅 비고 또 도심 지역의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생기면서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던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
특별법이 최근 상임위에 계속 계류돼 있다고 합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소식입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 30일 춘천 금병초등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금병초등학교의 현황을 살펴보고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남수 장관은 격려사에서 농어촌 지역의 장점을 살리면서 발전해가는 여러 학교들의 사례들은 다른 학교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교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 도내 교원들은 보통 이상의 답변이 84.5%로 불만족 8.1%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교육공무원 9,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12.9%, 만족이 39.9%, 보통이 31.6%로 특히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인사카드 전산화, 자발적 직무 연수 경비 지원 분야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과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영동권 고교생들의 진로 진학을 돕기 위한 2014 대입 특강 및 대입 진로 진학 박람회가 지난달 15일 열렸습니다. 명륜고등학교 황영조 기념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2014 입시 특강과 각 대학 입시 설명 및 상담, 대입 지원 전략 및 진로 진학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3천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해 입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도내 첫 공립형 대안특성화 중학교가 2016년 춘천에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춘천시 남면 옛 가정초교 부지에 공립형 대안중학교를 설립하고 2016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대안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가 완성되면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선진형 학력 향상 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창의 공감 교육을 진행합니다. 선진형 학력 향상 방안의 5대 주요 정책은 자기주도 학습력, 학습 동기 강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 강화, 수능형 종합사고력 중심 교육과정 혁신, 진로진학 지원체제 강화, 창의 공감 교육 지원체제 마련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안을 통해 강원교육이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건강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작은 습관들 알려드릴게요. 실내 온도는 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데요. 땀이 났을 때는 스포츠 음료를 통해서 염분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좀 옷은 헐렁하게 입는 것이 좋고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 지키면서 무더위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